게임 리니지처럼 돌에 꽂힌 검을 뽑은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 수백 년간 인류가 가슴에 품어온 이 전설 엑스칼리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압도적인 검에서 비롯된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전설의 베일을 완전히 걷어내겠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명검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엑스칼리버의 진짜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엑스칼리버 이야기의 출발점은 중세 초기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 혼란에 빠진 브리튼 섬입니다. 게르만족의 일파인 앵글로 색슨족이 침략해 옵니다. 원주민 브리튼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등장한 것이 아서라는 전설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서 왕 이야기의 초기 버전에는 우리가 아는 돌에서 뽑은 검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웨일스 시와 이야기들에서 아서가 사용하는 검의 이름은 칼라드볼그였습니다. 배운 개처럼 강한 배기 또는 강력한 칼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죠. 신비한 힘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기는 했지만 아직 돌에서 뽑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극적인 장면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비밀은 12세기 초 사제이자 역사가였던 제프리 오브 몬머스에게 있습니다. 그는 브리튼 열왕사라는 책에서 아서 왕 이야기를 체계화하고 각색했습니다. 그는 아서의 검에 칼리번이라는 라틴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강철을 의미하는 라틴어 칼리부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칼리번이 시간이 흐르며 영어화되면서 비로소 엑스칼리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아서는 돌에서 검을 뽑지 않습니다. 그는 검을 호수의 여인으로부터 받습니다. 돌에서 검을 뽑는 장면은 12세기 후반 프랑스 시인 크레티엥 드 트루아의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낭만적이고 기사도적인 요소를 아서 왕전설에 가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이 될 자격을 시험하는 돌에 꽂힌 검이라는 강력한 상징을 창조해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강렬해서 이후 모든 아서 왕 이야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여러 문화와 작가들이 층층이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이 검에 매료되었을까요? 그 답은 엑스칼리버가 상징하는 것, 즉 정통성, 신성한 힘, 절대적인 권위에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왕의 권력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강력한 귀족들의 도전을 수시로 받았고 혈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에서 뽑은 자만이 진정한 왕이다 라는 개념은 왕권의 정당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이 선택한 자임을 증명하는 물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설이 탄생하게 만든 실제 토대, 중세의 검 자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세 검의 역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초기 중세 대략 5세기에서 10세기까지는 게르만식 검이라 불리는 형태가 주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단검 글라디우스의 영향에서 벗어나 길고 직선적인 날을 가진 것이 특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강철의 질이었습니다. 당시의 야금 기술은 순도 높은 철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장장이들이 개발한 것이 바로 패턴 용접 기술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철괴를 두들겨 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겹의 철과 강철을 불에 달구어 꼬아 말아 수천 겹을 겹쳐서 단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겹겹이 쌓인 철과 강철이 애칭객에 닿으면 검날 표면에 마치 흐르는 물결이나 용의 비늘처럼 보이는 독특한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 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의 내부 구조, 즉 수많은 겹이 얽혀 있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품질의 증명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무늬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전설 속에서 엑스칼리버가 빛을 발하거나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묘사는 바로 이 현실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 검날에 마치 번개처럼 빛처럼 보이는 무늬가 스스로 드러난다면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신의 손길이 닿은 것으로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패턴 용접 검의 정점이 바로 울펜베르트입니다. 8세기경 만들어진 이 검은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독일어로 늑대의 허리띠라는 의미를 지닌 이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예술품이었습니다. 극도로 정교한 패턴 용접 무늬,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검자루,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날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검의 이름을 붙이는 관습은 매우 흔했습니다. 전설 속의 엑스칼리버도 그러한 이름 붙여진 검들 중 하나의 변형이었을 것입니다. 10세기에서 11세기 무렵 울베르트 이름이 새겨진 검들이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울베르트가 한 명의 천재 대장장이라고 생각했지만 현대 연구는 이것이 하나의 브랜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라인란트 지역의 대장장이 집단이 최고 품질의 검을 생산했던 것입니다. 울베르트 검이 특히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철 정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잡한 패턴 용접 없이도 우수한 강철, 검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날 중심부는 탄력 있는 연철로, 날 부분은 단단한 고탄소 강철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설에서 엑스칼리버가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는 묘사는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신화의 언어로 표현한 것일 겁니다. 이제 영국의 땅에서 아서왕 전설이 탄생한 바로 그 시대에 실제로 빛을 발했던 명검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1939년 영국 서퍽주 서튼후에서 발굴된 거대한 선상 무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무덤은 앵글로색슨 시대 어떤 위대한 왕의 안식처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검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복잡한 패턴 용접으로 만들어진 검날, 황금과 석류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검자루. 하지만 이 검보다 더 유명한 것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가면 형태의 헬멧입니다. 코와 눈썹, 입 부분이 금속으로 조각되어 있고 그 모습이 마치 용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서튼후의 보물들은 전설이 탄생하기 직전의 실존 영웅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서튼후 검처럼 빛나는 명검을 허리에 차고 용 형상의 헬멧을 쓰고 전장에 나섰을 것입니다. 샤를만유 대제의 애검으로 전해지는 쥐와이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네호프부르크 궁전에 보관된 이 검은 여러 시대의 요소가 하나의 검에 담겨 있습니다. 유럽을 통일한 위대한 황제의 검은 통치자의 권위와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물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의미하는 쥐와이즈라는 이름은 검이 평화를 가져오는 통치의 도구임을 나타냅니다. 중세가 깊어지면서 검의 역사의 외부에서 강력한 충격이 가해집니다. 십자군 전쟁입니다. 성지로 향하는 유럽 기사들은 이슬람 세계의 검 제작 기술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다마스쿠스 강철로 만든 전설적인 검들이었습니다. 표면에 마치 흐르는 물결이나 나뭇결 같은 독특한 무늬, 바로 다마스크 패턴으로 유명했습니다. 다마스쿠스 검의 전설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공중에 던져진 실크 스카프를 잘라내고 강철 헬멧을 가볍게 베어냈으며 사용 후에도 칼날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군 기사들은 이 동방의 명검에 매료되어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부터 문학 속에서 기사의 검에 대한 묘사는 점점 초자연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합니다. 다마스쿠스 검의 물리적 우수성이
서사 속에서는 신의 가호라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 중세 후기에는 검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롱소드라 불리는 우아한 검들은 판금 갑옷의 보급에 맞서 진화한 형태였습니다. 판금 갑옷은 배는 공격을 막아냈기 때문에 검의 역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갑옷을 베어내는 대신 연결부나 관절을 정확하게 찌르거나 검촉으로 강타해 제압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자루가 길어지고 검날은 더 길고 가늘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의식용 성검의 문화도 꽃을 피웁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이 대관식에서 사용한 제국의 검이 대표적입니다. 황제는 이 검을 차고 대관식을 치르며 자신이 제국의 수호자임을 천명했습니다. 엑스칼리버가 아서 왕의 정당성을 증명했다면 제국의 검은 황제의 통치권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검의 제작 과정 자체도 중세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부, 대장장이, 금세공인과 가죽공예가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엑스칼리버가 호수의 여인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설정은 이러한 복잡한 공급망과 숙련된 노동이 만들어낸 기적을 신화의 언어로 풀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이킹검 문화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바이킹 사계는 검에 이름을 붙이고 그 검의 성격과 운명을 부여하는 이야기들이 풍부합니다. 어떤 검은 배신자만 벤다고 알려졌고 어떤 검은 주인이 죽기 전까지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운명과 연결된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관점, 이것이 엑스칼리버 전설과 정확히 맞닿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검 문화에는 어두운 현실도 공존했습니다. 명검들은 영웅의 손에서만 빛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평민 병사들의 손에도 쥐어졌고 농민 반란에서도 검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설 속의 엑스칼리버가 정의를 구현하는 성스러운 도구라면 역사 속의 수많은 검들은 피와 고통, 권력 다툼의 추악한 현실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중세 말기 화약 무기의 등장은 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검은 더 이상 전장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실전에서의 위상이 낮아질수록 검은 오히려 더 강력한 상징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의 실용적 가치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전설과 로망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엑스칼리버 전설이 중세 후기와 르네상스기에 특히 번성한 것도 이와 관계가 깊습니다. 세계 각지의 전설을 살펴보면 전설의 검 모티프가 인류의 보편적 상상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쿠사나기의 검은 엑스칼리버와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현대 과학과 고고학은 이 전설에 새로운 빛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엑스레이와 CT 스캔으로 검의 내부 구조와 미세한 결함까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발견된 앵글로색슨 시대 검은 정밀 분석 결과 중동의 고품질 강철과 유사한 성분을 보였습니다. 브리튼 섬이 고립된 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엑스칼리버는 중세 장인들의 기술적 집약체이자 인간 보편의 심리적 원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역사 읽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